제한돼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미국 증시가 이틀간에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를 마치고 좀 돌려놨다는 거죠. 의미를 자세하게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욱 앵커 만납니다. 네, 글로벌 마켓 나우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네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미국의 이틀치 상황을 반영해야 되는데, 글쎄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휴장인 거는 참 다행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정치인들 좀 덕을 봤다고 할까요? 어제 만약에 열렸으면 우리 증시도 좀 하락이 불가피했을 텐데 다행히 휴장일로 잘 피해갔고요. 그렇다고 또 오늘 새벽에 미증시가 상승 마감이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에 들어온다고 생각하기에는 좀 약간 꺼림직한 구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차근차근히 이슈별로 좀 알아보시기로 하죠. 먼저 글로벌 경기 민감주의 대표주자 알코아의 실적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죠. 일단 첫 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알코아 이 생산하는 알루미늄 제품의 쓰임새가 여러 군데 나열되어 있는데, 뭐 음료수 캔부터 채굴 장비, 자동차, 뭐 건설, 항공기, 뭐 참 다양하죠. 또 제가 뭐 약간 뭐 오바가 아니라면은 이 정도면은 알코아가 미국 어닝 시즌에서 갖는 의미랄까요? 아니면 글로벌 이 경기 민감주 중에 소비주의 대표격으로 통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할까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헤드라인 넘버로 넘어갈게요. 실적에 가장 중요한 건 숫자인데요. 당초 주당 3센트 손실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을 뒤집고 주당 9센트의 순이익을 기록했고 매출이 60억 달러로 지금 현재 집계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 역시도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상회한 것으로. 다음에 요약 재무제표를 보시면은요, 이번 어닝 서프라이즈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보시다시피 매출이 늘어난 폭은 아주 적지만 어쨌든 매출은 증가를 했고 대신에 비용이 감축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매출은 늘고 생산비는 감축하고 이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겠죠. 그래서 이런 실적 구조의 비결을 요약 재무제표에서 보고 계시고, 다음에 쭉 넘어가서 보시면은 주로 소비재에 쓰이는 이 알루미늄 캔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롤링 이렇게 좀 두루마리 휴지처럼 말 수 있는 얇은 알루미늄이 수요를 보면은 보통 이 글로벌 소비 업종 여기에 대해서 좀 읽을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요, 아무래도 2분기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북반구에 여름이 찾아오는 시기니까 알루미늄 캔 수요가 계절적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 경기가 좋을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네요. 그 얇은 알루미늄 관련해서는요. 다음에 산업 전반의 이 전망을 내놓은 걸 보시면요, 자동차 관련 철강 제품 수요는 유럽만 빼고는 다 견조한 증가세, 글로벌로 봐도 그렇고, 다음에 음료수 캔의 경우는 앞에서 보신 대로고요. 대신에 건설 관련해서는 북아메리카나 유럽 쪽이 안 좋고 중국만 건설용 철강 수요가 괜찮은 것으로 표시가 되고 있네요. 자, 이번 알코아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CEO 성명 내용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알코아 회장이죠. 클라스 클라인필드. 이번 1분기 실적은 자사의 생산성 향상 노력과 시장의 안정세에 기인한다. 여전히 경제 전반에 여러 도전이 남아있긴 하지만 알코아는 이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다. 업종 애널리스트 의견도 보시죠. 모닝스타 측의 의견인데요. 알코아 실적이 이번처럼 확실하게 예상치를 뛰어넘은 것이 몇 분기 만인지 모르겠다. 참 반갑다는 소리죠. 다음에 이번 실적 보고서상 중요한 것이 매출과 거의 전 항목에서 증가한 운송량 항목으로 그동안 철강 제품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킨 것으로 평가한다. 라는 분석입니다. 알코아 차트 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일봉으로 봐서는 뭐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진짜 장대 양봉 6%가 오늘 올랐는데요. 주봉으로 보시면은 지난 금융위기 때 떨어진 이후로 아직까지 뭐 큰 회복세는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 철강 차트하고도 뭐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알코아 효과가 미국에 이어서 우리나라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요거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겠는데요. 알코아하고 우리나라 포스코하고 차트를 제가 이렇게 연결을 해놨는데 약간의 뭐 격차는 있습니다만 거의 오를 때 같이 올라가고 뭐 빠질 때 같이 빠지고 튀어오를 때도 같이 튀어오르고 거의 뭐 동조화되고 있는 상황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보신 대로 사실 철강 수요가 뭐 완전히 늘어났다고 보기 그렇지만 비용 절감으로 어떻게든 또 이번에도 실적 호조를 이뤄냈다는 거는 일단은 이번 1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전망이 그다지 나쁘지 않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갈게요. 이제 마감 브리핑 내용 한번 보셔야 되겠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이 전하고 있습니다. 알코아 효과로 미증시가 반등 성공했다 이렇게 나와있죠. 예상했던 제목입니다. 앞에서 보신 뭐 알코아 실적 발표 효과가 미증시 5거래일 연속의 조정을 뒤집었다, 반등 모멘텀이 됐다 라는 제목이 나와있고요. 1분기 어닝 시즌의 첫 테이프를 어닝 서프라이즈로 끄는 알코아 효과다라고 이름 붙여놨고, 반면 오늘 증시의 그 반등 상승폭을 제한한 이슈가 하나 또 있었는데요. 바로 연준 측의 발언이었습니다.
연준 내 메파의 대표격이죠. 데니스 로카트 아틀란타 연준 총재가 현재 에너지 비용 상승이 경제 성장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거 정말 뭐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말 자체보다는 결국은 추가 양적 완화를 제한하는 뭔가 이 QE3의 비판적인 그런 느낌을 준 것이 투자자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자, 다음 우리가 하루 휴장인 동안 미증시는 S&P 500 지수가 어제 새벽의 경우는 50일 이평선을 깨고 밑으로 떨어지는 등 기술적으로 좀 불안정한 국면을 지나왔다고 하고, 다음에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둔 각 업종 대표주들 구글, JP모간, 체이스, 웰스파거 등이 앞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다. 이번 주 후반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 또한 유로존 불안감 하루 만에 다시 진정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ECB 이사회 임원인 베노와 퀘레, 이 사람이 ECB는 유로존 부채 우려 국가들의 국채를 지속적으로 매입하는 S&P, 우리말로 채권시장 지원 프로그램 현재 계속 가동 중이다 라는 발언으로 유로존 우려를 완화시켰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시장의 반응이 어땠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스페인 10년 만기 국채 금리 보시죠. 최근 들어서 갑자기 오르면서 6%대 근접을 하다가 요 발언 이후 1.6% 하락한 것으로, 일단 유로존 악재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안정된 것으로. 마지막으로 MSCI 한국지수 보시죠. 오늘 새벽에 미증시가 플러스 마감이라고 해서 오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산다라고 보기는 약간 힘든 이유가요. 전날 빠진 부분의 한 3분의 2 정도밖에, 반 정도밖에 회복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외국인들 현재 지수대에서도 뭐 저가 매수로 들어오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오늘 또 북한 미사일 발사 이 가능성도 있고 뭐 여러 불확실성, 만기일 이런 게 겹쳐 있다는 점이 외국인들도 좀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목요일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습니다.